전라북도 모든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천 완주간 3회 터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터널 인근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는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북도는 광주 16번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1명을 격리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자가격리자는 1명도 없습니다. 고창군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을 활용한 VR, AR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고창군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를 통해 고창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 모든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달아 부딪힌 차들을 대형 탱크로리들이 들이받더니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가 무려 5명으로 늘었고 43명이 다쳤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특히 터널 입구가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얼어 있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터널 내부에서 추돌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발이 여전했던 18일 새벽 2시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나들목 근처에선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불까지 나면서 고속버스 기사 A씨와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시다시피 가드레일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차량 잔해와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사흘 동안 전북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2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사고도 수십 건에 이릅니다. 겨울 산행에 나선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끝내 숨지는가 하면 영하권 날씨에 김제와 고창 등에서 주택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전북도는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나 이게 해제됐기 때문에 재대본 가동 상황은 이제 종료가 되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제 피해 조사를 하게 되죠. 차질을 빚었던 도내 배편과 항공편은 다시 운항을 시작했고 통제했던 국립공원 등 탐방로도 안전점검 뒤 해제될 전망입니다. 18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전북 지역 평균 적설량은 12.4cm를 기록한 가운데 27cm가 쌓인 진안군이 가장 많은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운전할 때 터널 앞에서는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7일 순천 완주간 3회 터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블랙아이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3회 2터널입니다. 17일 발생한 사고의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중차량 추돌 사고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3회 터널입니다. 빙판길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탱크로리가 이들 차량들을 덮치면서 사고가 커졌습니다. 24톤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화물 차량 등 3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터널 내부를 메우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비슷한 시각 수백 미터 떨어진 상행선 3회 1터널에서도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른 차들은 2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고 나는 살짝 2톤 차에서 앞차를 좀 살짝 들이받았어요. 받고 나 내리니까 우리 차를 계속 와서 때려박더라고요. 이번 사고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2.4%, 결빙 사고는 대부분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구에서 발생합니다. 기온 급강하라든지 눈 비 올 때는 속도를 감속하시고 차간거리를 유지를 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는 어둡기 때문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하셔가지고 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이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때 노면 습기가 얼어붙어 생성됩니다. 터널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넓히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는 18일 0시를 기준으로 광주 16번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1명을 격리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접촉자는 14일 동안 건강에 이상이 없어 자가격리를 해제했다고 전북도는 전했습니다. 이로써 도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자가 1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북에서는 확진 판정 이후 지난 12일 퇴원한 A씨와 접촉한 83명을 포함해 모두 97명이 자가 또는 병원에 격리됐다가 해제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집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LG 헬로비전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 채널 뉴스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케이블 TV 업계의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 장석영 차관은 주요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에 기반한 케이블 TV 지역 채널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달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비상재난방송 체제에 돌입해 지역 밀착형 특집 뉴스와 관련 대담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어 자막방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주요 예방법 등을 24시간 전달 중입니다. 고창군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을 VR과 AR 등 최신 기술로 만나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순창군은 발효 미생물을 활용한 캐릭터 5종을 만들어 활용에 나섭니다. 전북시군 주요 소식을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R 장비를 착용하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고창 선사마을 부족의 후계자가 돼 전투와 고인돌 쌓기 등의 임무를 해결합니다. 3D 인터랙티브 체험존은 스펀지공을 던져 사냥하는 게임으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세계 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을 활용한 VR, AR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고창군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를 통해 고창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고인돌 유적을 쉽고 재미있게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 돋보이는 이 캐릭터는 고추장과 같은 전통 장류에서 찾아낸 토착 미생물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순창군은 황국균과 고초균, 유산균 등의 토착 미생물 5종을 캐릭터화했습니다. 장류와 미생물의 특성을 분석해 캐릭터별로 성격을 부여했으며 발효인 순창왕국이라는 주제로 스토리텔링화 작업도 마쳤습니다. 발효 미생물 캐릭터를 모바일 앱 이모티콘 등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응용 동작 20종을 개발했습니다. 캐릭터가 어떤 분야에서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응용 동작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기원제를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원제에는 범대책위원회와 남원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공의대법은 감염과 외상, 응급 등 의료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범대책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남원 시민과 범대위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의 물류 교통 키워드가 철도의 방점이 찍힌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전북 미래형 철도망 구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짜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의 미래를 싣고 달릴 철도 노선 반영의 총력전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목표로 전북권 철도망 구축 계획 기본 조사와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새만금 산업단지 등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전북도로서는 철도 수송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조성을 목표로 한 만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새만금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 구성과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균형 발전과 동서 간 지역 화합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주시와 지역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합동 업무 보고 자리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재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서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사회적 난관 극복의 대안으로 이틀 연속 전주발 상생 실험인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언급하면서 전주발 착한 임대 운동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착한 임대인을 위한 후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결과 전북도는 지난해보다 4.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의 평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6,000원 수준입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가리켜 경단녀라고 하는데요. 정읍시가 경단녀를 위한 여성 인턴제를 시행합니다. 여성 인턴제는 참여 기업이 여성 인턴 1명을 채용할 경우 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의 채용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여성 인턴은 인턴 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취업 장려금 60만 원을 받습니다. 인턴 연계 대상 기업은 4대 보험 가입 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급여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큰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초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이 영하 7도, 남원과 순창이 영하 6도, 고창이 영하 4도, 보안과 정읍이 영하 3도, 김제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이 9도, 김제와 부안, 남원, 순창, 정읍, 고창이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빨리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요. 세차는 이번 주에 비 소식이 또 있으니까요. 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